우리 저번 시간부터 전갈래는 계속 꾸준히 했었지, 그렇지? 응. 혜리나, 전이 뭐니? 어떤 인물을 설정해놓고, 그렇지? 인물에 쓸 수 있어야 돼, 서술형으로. 일대기나 혹은 특별한 행적을 통해서 이걸 읽는 독자들한테 뭐를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교훈이나, 그치? 혹은 뭔가를 비판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주고 싶은 걸 우리가 전갈래라고 했었어. 광문자라고 하면은 이게 넓을 광자 썼고 만자 알아두라는 건 아니야. 그냥 배웠으니까 광문자가 그럴 문이잖아. 그래서 넓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더라. 박지원은 방금도 배웠지. 방금 무슨 작품 배웠지?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 배웠지. 그래서 미안해.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로서 되게 실천적이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던 사람이더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광문에 대한 뭐를 하고 있어? 소개하고 있지. 인물을 소개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광문이라는 사람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긍정적인 인물로 나와. 읽을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이제 바로 긍정적인 인물로 갈게. 신분이 뭐야? 비천해. 뭔가 예덕선생전 느낌이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작가가 어떤 소설류를 많이 썼는지를 알면 이 광문자전 나한테 어렵지 않아. 예덕선생전 비스무리하게 가는구나. 그럼 뭐 하겠어? 광문이라는 사람은 좀 찬양해가지고 이 비천하지만 내면적으로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외면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다. 허례허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제대로 해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일찍이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역시나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구를 지키게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소구를 지키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복선을 제공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뭔가 비극적인 일어나 몹시 차고 눈이 내리고 있어. 복선을 주고 있다. 혹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요거 빌다는 빌어 먹다 할 때 그 빌다야. 알겠지? 빌어 먹다는 구걸해서 먹는 걸 빌어 먹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빌다라고 하는 건 구걸하러 나가고요. 몰랐으면 잘 적어놔. 그중 한 아이만이 못 따라 나갔어.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만 남아 있어? 광문이랑 그 아이만 남아 있지. 소굴에는. 조금 뒤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청각적이고.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그래서 이 광문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어. 광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어.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뭐 한 거야? 오해한 거지. 오해했어.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누명을 썼지 실제로는.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음성상징어 썼고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어.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 요게 누구야? 요 거지 아이들이지.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 저자라고 하면 시장이야. 저쪽에 나가서 알아봐봐. 나 진짜로 뭐 훔치러 들어온 사람 아니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말임없이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신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이것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이 집주인은 광문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도 뭐를 중요시해? 외양, 보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시해. 그래서 이것을 중요시하고 말이 어떤가 이런 걸 중요시하지 그 거지 꼴이냐 이런 걸 중요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지?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서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그러니까 이제 천대기를 좀 달라고 했어. 왜 그러나 하고 봤어. 거지 아이들이 시체를 하나 끌고 수표교 그냥 이제 다리 이름이야. 다리 교자 썼으니까 그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거지고 애들이고 하니까 애가 죽으면 어디 묻어주겠어 뭐 하겠어 그냥 강에 던져버리는 거지.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그러니까 장례라도 조그맣게 치러주려고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좀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광문은 인간성이 이제 따뜻한 사람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 거적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광문은 어떤 사람인 거야? 인간적이고 온정이 있고 또 외로움도 있어. 왜냐면 혼자서 그냥 가서 아이를 혼자서 추모하고 슬퍼하고 있어. 이 집주인이 광문을 붙잡고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저렇게 이야기를 해줬어. 이래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집주인이 내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돌아와 의복을 주면서 후하게 내놓겠어.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집주인이 중요시하는 게 뭐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알겠지? 시하는 게 바로 뭐야? 내면이야. 외양보다는 광문의 내면을 중요시해.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다. 천거는 추천하다야. 추천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했다. 그래서 이 중략 부분에서는 이 광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부분 계속 알려줘. 다시 말해서 일화나 에피소드를 계속 제시해. 이게 뭐의 특징이야? 전의 특징인 거지? 무슨 전. 광문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지.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그래서 이 광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되게 유쾌하고 사람들의 화도 풀어줄 줄 알고
그래서 일화나 에피소드를 제시해 광문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광문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광문이 가지고 있는 익살스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맞는 선지야. 알겠지? 전의 특징이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결혼하면 상투 틀었지? 그 전까지는 도령이라고 해서 머리를 닦고 다녔었어. 그냥 다운 머리.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 남들이 장가가라고 이제 권유하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해? 잘생긴 얼굴을 누구나 좋아해. 유진이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싫진 않지. 그렇지? 기왕이면. 기왕이면. 그렇지, 차원아? 잘생긴 게 낫잖아. 여기 써 있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요런 부분이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야. 뭐냐면, 야, 남자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다시 말해서 잘생기는, 여기서 잘생기는, 그러니까 용모가 예쁜이거든. 그러니까 남자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면 여자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은 잘생긴 남자에 좀 한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다라는 거. 조선시대는 없었던 가치관이거든. 잘 남녀 평등, 실리적이고 근대적인 가치관을 여기서도 투영하고 있어.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데 집을 가져서 뭐 하겠니? 서리적인 표현이고,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간에서 자는 게 보통이야. 자유로워.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서울은 이제 한양.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그냥 집 많은데 그냥 집 문 앞에서 자면 돼.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 없어? 없고, 검소하고, 욕심이 없고, 그치? 서울 안에 명기, 여기서 기자 보면 여기 기자에 여기 계집 여자 들어가 있거든. 기생할 때 기자야. 기생. 이 기생이고, 명기라고 하면 이름난 유명한 기생. 유명한 기생.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막 야, A라는 기생 되게 대단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기생은 되게 잘 나가지 못했대. 그러니까 광문이 인정을 해줘야 실제로도 잘 나갔다, 이런 뜻이거든. 다시 말해서 광문은 사람 보는 안목도 뛰어났었어. 광문이 대단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광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거야.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 각 전의 별감, 부마도이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어.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춤을 추지 않았어. 그러니까 운심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지? 다시 말해서 되게 고고하고 도도한 기생인 거야.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 높은 자리를 상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좌석도 이렇게 좀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높게 생긴 자리가 아니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 거기를 상자라고 그래. 알겠지?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이 광문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물인 거고.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 외양은 아주 거짓골인데 행동은 당당해.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락 낮이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서 춤을 췄어. 이 운심이라는 자도 누구를 알아본 거야? 광문이라는 자를 알아본 거지, 그치? 이 운심이라는 자도 외면보다 뭐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 내면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그래서 광문이 아무리 이런 모습이라고 해도 운심은 광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춤을 추지 않았는데 광문이 흥겹게 놀자 이 사람도 춤을 췄더라.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내면이 훨씬 중요하고 허례허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더라. 요거를 강조하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복습 한번 해보고